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케플러 법칙. 자, 케플러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성은 태양 중심인 원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한다.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죠. 그죠? 타원 궤도라 틀렸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크죠. 이거는 맞고.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성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빠릅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바로 공전 이제 궤도 반지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정리를 했었지만 V는 루트 R분의 G M으로 결정이 되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은 빨라지니까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태양계의 타원 궤도 긴 반지름 A와 공전 주기와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소행성의 궤도의 긴 반지름은 10AU랍니다. 원래 화성하고 목성 사이쯤에 소행성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 행성들이 공전하는 동안에 속력은 일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타원 궤도를 돌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멀고 길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속력은 일정하진 않아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더 크고요. 소행성의 공전 주기는 10년이다. 지금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구가 1AU일 때 주기가 1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얘가 10AU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에 T제곱분의 R 3승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제곱분의 A 3승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지구는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T제곱분의 10에 얼마가 돼요? 3승이 돼버리는 거죠. 10AU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0 루트 10년에 해당이 돼야지 맞게 되겠지요.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10 루트 10년 이렇게 나와야지 맞으니까 2번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어떤 행성의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이 현재의 4배가 된대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T는 뭐가 된다고 했어? R 루트 R배만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현재 4배가 되면 여기가 4배, 4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총 몇 배? 8배에 해당하는 공전 주기의 증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다음은 케플러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고요. 태양하고 행성을 연결하는 선부는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다. 자, 그럼 태양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죠.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행성의 가속도의 크기 자체도 일정하지가 않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전 주기는 태양에서 가까운 금성이 지구보다는 당연히 더 작죠. 가까운 행성은 공전 주기가 작고 먼 행성은 공전 주기가 크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5번은 그림과 같이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점 PQR을 지나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때 행성이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각각 S1, S2고 걸린 시간은 T로 같대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은 서로 어때야 되냐면은 같아야 돼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여기에서 S1하고 S2 값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렸고,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크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T,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도 T. 그러면은 총 반바퀴 돌아가는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T니까 전체 2배인 4T가 돼야지 공전 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상의 점 A, B, C, D를 지나면서 공전하는 행성이 시간이 t0일 때 A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점 O는 타원의 중심이고 행성의 공전 주기가 3t래요. 자, 3t란 소리는 이렇게 한 바퀴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3t. 그러면은 반대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3t에 해당이 될 텐데, 만약에 t가 4분의 7t이면 행성의 위치가 어디쯤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럼 2분의 3t면 대략 4분의 6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4분의 7t면은 여기에서 D로 가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서 보면은 D에서의 속력하고 C에서의 속력하고 D 쪽으로 가면 갈수록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느리고 여기서는 빨라질 테지만은 여기 어딘가 여기에 위치를 하겠죠. 따라서 C와 D 사이에 바로 이 행성이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A, B, C, D를 지나면서 운동을 하는데, A에서 B까지 행성의 중심과 태양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분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S고, C에서 D까지 태양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3S래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가 같은 면적을 지나가니까 얘가 T면은 결국에는 3T, 3배만큼 더 시간이 걸렸다라고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거리가 가까운 A가 누구보다 거리가 먼 C보다는 커야 될 거고,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보면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은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V는 루트 R분의 GM으로 거리의 제곱근의 반비를 하니까 속력은 느려져요. A에서 B까지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가 3t고 t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배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자, 다음에 8번. 그림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상의 점 PQRS를 지나면서 공전하는 위성을, 표는 위성이 P에서 Q까지, 그 다음에는 R에서 S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냈으면, 여기서 보면은 P에서 R까지가 이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R에서 S까지가 이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시간이 걸린 게 P에서 Q까지가 T0가 걸렸고 R에서 S까지가 3T0가 걸렸으면은 쓸고 지나간 면적은 여기가 S가 되는 거고 여기는 3S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 똑같은 거니까.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당연히 크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일점이니까. 위성의 공전 주기는 8T0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같겠죠. 왜냐하면은 거리 변화가 서로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T0, 여기가 3T0니까 여기는 반 바퀴 돌아가는데 얼마 걸린 거예요? 4T0. 그럼 한 바퀴 완전 돌아오는 데는 8T0가 되는 게 맞겠죠. 인공위성의 속력은 Q에서 하고 S에서 하고, 그렇죠. Q하고 S하고 보면은 둘이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만 같으면 속력도 같고 주기도 같고 이런 형태가 해당이 될 테니까 같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행성을 나타냈대요.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다 라고 나왔는데, 자,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행성이 태양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죠. 서로 무슨 관계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 행성이 태양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서로 반대죠.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으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r보다 더 커져야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중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행성 A하고 B가 각각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대요. 자, A의 속력은 안 일정하죠. 왜 그러냐면은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잖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자, 가속도의 최대값은 결국에 구심력이 더 누가 크냐? 그럼 A가 더 크지. 그럼 구심 가속도도 당연히 B가 더 크지. 그러니까 B가 더 구심 가속도도 클 거고 A가 더 작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최단 거리가 짧은 경우가 어떻게 되니까 구심 가속도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전 주기는 당연히 더 멀리 있는 게 기니까 A가 B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인공위성이 질량이 라지 M인 지구를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모습을 나타냈는데, 인공위성의 질량은 M이고 원궤도의 반지름은 R이고 인공위성의 주기는 라지 T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원궤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을 하는 원궤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심력의 크기가 일정할 수밖에 없죠. 타원궤도가 아니라 원궤도니까. 그럼 인공위성의 속력은 주기는 T가 되는 거고 한 바퀴 2 파이 R을 돌아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인공위성이 운동하는 동안에 인공위성의 가속도의 방향, 결국에는 R자임의 방향을 물어본 건데, 가속도의 방향은 결국엔 구심력의 방향이고, 구심력의 방향은 위치에 따라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방향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다. 그림은 지구를 중심으로 각각 등속 원운동을 하는 인공위성 A와 B를 나타냈는데 A의 질량은 M, B의 질량은 2M이래요. 원궤도의 반지름은 각각 R하고 4R이래. 그러면 A, B의 속력을 VA, VB라고 할 때 구심력을 이용을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작용하는 중력 F 값은 G, 원래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고, 얘가 구심가속도 R분의 M, V 제곱. 그러니까 이 구심력이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결국에 V 값 어떻게 결정이 돼요? R분의 G M으로 결정이 되니까 인공위성의 질량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여기에는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게 되니까 여기에는 VA 대 VB는 루트 R분의 1 대 루트 4R분의 1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몇 대 몇이 됩니까? 2 대 1. 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속도의 비율은 둘이 몇 대 몇이 나타나게 된다? 2 대 1.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표는 지구를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인공위성 A,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 질량, 원궤도의 반지름, 공전, 주기를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심력이 A가 B의 2배다. 그러면 어차피 지구 질량 값은 고정일 거고 여기에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2배가 작용을 한다는 소리니까 여기에는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요걸로 중력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구심력이 2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궤도 반지름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G 이게 A야, 얘가 EF죠. R 제곱분의 라지 M A 대 G 4R 제곱분의 라지 M B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구심력의 크기가 2 대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2R
제곱분의 g도 똑같고 지워져 버리면 m, b랑 r 제곱분의 m, a랑 서로 m이 왜 라지야? m, b랑 이렇게 갖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b가 a의 질량이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b의 질량이 a의 2배가 된다. 그럼 이제 공전 주기는 궤도 반지름으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t는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서 r 루트 r배만큼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궤도 반지름이 2배죠. 그럼 2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지구를 중심으로 등속 먼운동을 하는 인공위성 A랑, 자, 하나는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 인공위성 B를 나타냈는데, 점 P하고 Q는 공전 궤도상의 점이고, Q에서 A, B의 궤도가 서로 접한대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작다라고 지금 주어졌는데, 그러면 전체 장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B가 원궤도 반지름에 지구에서 보면은 얘가 전체 장반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 B보다 반지름 A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니까 공전 주기는 A가 B보다 더 클 거예요. 장반경 반지름으로 보면 되고, 얘는 그냥 장반경 반지름이 원 반지름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거리가 짧으니까 더 빨라야 되겠죠. 맞고, Q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는 여기서 둘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까 같잖아요. 겹쳐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구심력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다. 딱 요 지점에서는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위성이 점 P 또는 Q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대요. 여기가 타원 중심이고 A, B, C, D는 타원 궤도상의 점이래. 위성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빠르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B하고 C 사이의 거리를 봤었을 때 여기에 행성이 있는 경우가 더 B까지 거리가 짧으니까 여기서 속력이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행성의 위치는 P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위성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행성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늘어나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하는 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성이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D에서 A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다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리의 변화가 여기서 여기까지보다 어떻게 되니까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D에서 A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B에서 C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가 더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2번 니은만 맞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 위성 P하고 Q를 나타냈대요. 점 A는 행성 PQ와 가장 가깝게 지나는 점이고, 점 A는 행성으로부터 P하고 Q가 가장 가깝게 지나는 점이고, 점 B하고 C는 행성으로부터 각각 P하고 Q가 각각 멀리 지나는 점이래요. 행성으로부터 A와 B까지 거리비는 각각 1:2에 해당이 되고, A에서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가 Q의 2배래. 그러면은 P가 Q의 2배란 소리는 같은 지점에서 작용하는 중력값이 2배란 소리는 질량이 Q가 P의 2배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공전 주기는 Q가 P의 2 루트 2배래요. 그러면 공전 주기가 P가 Q의 2 루트 2배란 소리는 주기가 R 루트
R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2배지, 2배. 장반경이 2배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여기서의 절반 길이하고 여기서까지의 절반 길이를 보면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요 장반경 길이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3D.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D.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P 같은 경우에는 장반경이 2분의 3D에 해당이 되는 거고, Q 같은 경우에는 장반경이 3D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질량은 P가 Q의 2배다. 여기서 중력의 크기가 P가 Q의 2배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얘가 2m이고 얘가 m이네. 잘못 봤네. 2m이고 m이니까 이건 맞고, P의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다.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야죠. 왜냐면 가속도는 결국에는 구심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A는 R분의 구심가속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심력, 그러니까 R분의 가속도의 크기가 구심력, 그러니까 구심력 자체가 몇 배냐, 지금.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리비가 1대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구심력의 비율은 4대1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2배가 아니라 힘이 4배니까 가속도도 4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지금 3D인 거는 여기서 밝혀줬으니까 따라서 5번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위성 P하고 Q가 한 주기 동안 운동을 할 때 가속도의 크기를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PQ의 중심까지의 거리 R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표는 R에 따라 행성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냈대. 지금 행성이 하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 얘는 4R, 5R이고 얘는 R, 2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단초점이 하나가 R, 하나가 2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더럽게 안 동그랗네 진짜. 자, 이렇게 가는 게 지금 P예요.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4R, 5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더 떨어져 가지고 쭉 여기 와서 여기까지가, 그럼 4R이면 3R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5R이면은 여기에서 다시 3R만큼 떨어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정말 자,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P고 바깥쪽에 있는 게 Q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거리가, 여기가 P가 E 아래에 있었을 때 EF만큼 작용을 했대요. 그 다음에 Q가 4 아래에 있었을 때, 여기에서 Q가 4 아래에 있었을 때 F만큼 작용을 했다.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력값, 그러면은 지금 P부터 보자. 지금 2대1에 해당이 되는 건데 2대1은 P에 있었을 때가 R 제곱분의 G, M, A 대, 그 다음에 Q에 있었을 때가 4R만큼이니까 2R이구나. 여기 있었을 때죠. 여기 2R. 그러면은 4R 제곱분의 요거 대, 그 다음에는 저희가 4R이니까 16R 제곱분의 G, M, B의 비율이 A하고 B가 아니라 P하고 Q가 되는구나. 여기가 P하고
Q의 비율이 2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우고 지워버리면 결국에는 4분의 MP는 8분의 MQ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2니까 MP 대 MQ는 1대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Q가 P의 2배만큼의 질량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속력은 R일 때가 2R일 때보다는 더 빨라야지. 가까울수록 빨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공전주기를 봐야 되는데, 얘는 장반경이 3R이고, 얘는 장반경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9R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지름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름이 전체가 3배가 되는 거죠. 장반경이 3R이고, 4R, 5R이니까 3R 대 9R이면은 결국엔 장반경 B나 반지름의 B나 똑같은 거니까 3배가 되는 거니까 쌤이 T는 R 루트 R배, 그러니까 3 루트 3배 맞네요. 그래서 5번 니은 디귿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지구를 중심으로 각각 등속 원운동을 하는 인공위성 A하고 B를 나타내는데, A하고 B의 궤도 반지름이 각각 R하고 3R, A, B의 질량은 M이랑 EM만큼으로 나타냈대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결국에는 나머지 조건은 똑같잖아. R제곱분의 M, A 대 3R, 전체의 3R의 제곱분의 M, B, 요 크기의 비율을 보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R 제곱분의 A의 질량이 M 대 얘는 9R 제곱분의 2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 1대 9분의 2가 A가 받는 구심력의 크기 대 B가 받는 구심력의 크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A가 B의 몇 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2분의 9배에 해당이 되는 거 기억 맞고요. 자, 속력은 A가 B의 속력값 V는 어떻게 되세요? 루트 R분의 G, M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제곱에 반비례해야 되게, 제곱근에 반비례해야 되는 거니까 A가 B의 루트 3배가 돼야지 맞게 되는 거고, 공전주기는 B하고 A하고 보면은 반지름이 3배잖아요. 그러면 3 루트 3배만큼으로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되겠네요. 네.